최근 급발진 사고들이 또 한 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발진 의심 사고들 갑자기 발생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의 경우에는 미국의 비영리 소비자 조직이죠. 컨슈머 리포트에서 제공한 방법을 토대로 제작하였습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 엄빠 첫째 아들입니다. 최근 급발진 사고들이 또 한 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급발진 영상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시뮬레이션들을 많이 돌려보실 것 같은데요. 저도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급발진 사고를 항상 유념하면서 해외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발진 의심 사고들 갑자기 발생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걱정마 엄빠에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걱정마 엄빠 지금 시작합니다.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붙기 전에 신속, 정확하게 빠른 대처를 해야지만 큰 사고를 피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대처 방법을 머리에 입력하고 숙지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급발진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속설과 방법들이 전해지고 있지만 모범 정답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의 경우에는 1936년부터 설립되어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전달하는 미국의 비영리 소비자 조직이죠. 컨슈머 리포트에서 제공한 방법을 토대로 제작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급발진이 의심되었을 때 가장 먼저 취하려고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시동을 끄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컨슈머 리포트에서는 이 방법을 추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한데요. 시동을 꺼버리게 되면 핸들이 잠겨버리기 때문입니다. 핸들이 잠겨버리는 순간 차를 제어할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관련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레버식 사이드 브레이크의 경우에는 제동에 도움을 많이 주지만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의 경우에는 3초간 손가락으로 들고 있어야 하는 단점이 있죠. 급발진 상태에서 3초의 시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에서 제공한 급발진 대처 5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브레이크를 정말 세게 밟는 일입니다. 급발진이 걸린 경우에는 보통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있다고들 하는데요. 정말 브레이크가 부서진다는 생각으로 세게 밟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도 아직은 엔진을 끄지 말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때 엔진을 꺼버리며 스티어링, 브레이크의 동력 보조 장치가 비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기어를 중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엔진 RPM이 무서울 정도로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래도 자동차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회전수 제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기어를 중립으로 둔 상태에서 동시에 생각해야 할 일은 차를 어디에 박을지를 고려하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보다도 즉시 박을 곳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속도가 붙기 전에 빠르게 사람이 없는 곳을 박아버리거나 가드레일 같은 곳에 차를 비벼서 속도를 줄여버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있는데도 참 아찔합니다. 이렇게 속도가 다 줄어버리게 되면 기어를 계속 중립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엔진을 끄시면 됩니다. 엔진을 끈 이후에야 기어를 주차로 전환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급발진 상황이 왔을 때 엔진 소리만 왕왕거리고 차는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급발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경험자가 있는가 하면 신형차들의 전자 다이얼식 기어는 급발진 시에 먹통이 된다. 급발진 경험자들 중에 중립으로 변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튀어나갔다. 급발진이 되면 기어가 먹통이 돼서 변속이 안 된다 등 여러 의견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저도 실제 경험한 일이 아니다 보니 확언을 하기는 어렵지만 평소에 기어 중립 연습을 해두면 위급 상황에서 보다 확실한 도움은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급발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동을 두 번으로 나눠 거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동차는 시동이 걸릴 때 전압이 여러 곳에 공급되기 때문에 모든 전자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시동을 건 후에 계기판과 경고등, 내비게이션이 다 켜지고 나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2차 시동을 거는 방법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발진은 자동차의 시동을 건 뒤에 출발 직후에 많이 발생하는지라 시동을 건 후 1, 2분 정도 워밍업을 해주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설치된 전자 센서들이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차량의 문과 창문을 닫고 히터를 틀어서 건조시켜주면 센서가 오작동될 확률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정기적으로 해줘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운전자들에게 항상 공포의 대상인 급발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혹시나 우리 엄빠님들께서 갖고 계신 다른 생각이나 정보들을 저희 댓글란을 통해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